우리가 보통은 혈당을 측정할 때는 손끝에 이렇게 체열을 해야 돼서 불편할 수도 있고, 뾰족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8개 정도를 제가 부착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는 기간이 보름 정도 됩니다. 4~5달은 거의 매일 붙이고 제 혈당을 체크를 했었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혈당 추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리브레 제품인데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1년 전쯤에 사용을 했을 때에는 금액이 한 7만원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10만원 정도?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얘를 자, 먼저 알코올 솜으로 자신의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를 했을 때 지방층이 이렇게 쭉 늘어지는 부분 있죠. 대부분은 겨드랑이에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알코올 솜으로 자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 가이드 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를 자 이렇게 뜯어서 이 부분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을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결합이 된 거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가이드 침이 있는데 안에 아주 얇은 필라멘트 같은 체열 침을 제 팔에 부착을 하는 거라서, 얘를 가이드 침을 제 팔에 부착을 하는데 아까 소독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 대주고 팔에 힘을 뺀 다음에 얘를 탈칵하고 부착을 시켜주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에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1시간 뒤에 몸에 부착하는 방법도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전하고 이 접착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손으로 일부러 떼지 않는 이상 뭐 부딪히거나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에도 잘 붙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제가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팔꿈치를 펴고 구부리고 어떠한 스포츠를 해도, 제가 주짓수를 해도 잘 부착이 돼 있는 거를 저는 확인을 했고 굉장히 안전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 하나면 본인의 혈당의 어떠한 추이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이 연단기를 한 번쯤은 착용을 해보고 자신이 먹는 음식들이 어떠한 혈당의 추이가 있는지, 어떤 음식들이 나에게 맞고 어떤 음식들이 내게 좀 좋지 않은 혈당을 올려주는 음식들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된 연속 혈당 측정기,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갔다 롤러코스터처럼 내려온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 연단기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연단기를 착용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이 200을 넘어서 250까지 넘어가는 거를 확인을 하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니까, 연단기 문제라고 한다면 이 손끝 에서 체열하는 체열기로 혈당을 측정을 하고, 연단기와 오차 범위가 있으면 15%에서 20%가 있으면 교체를 해주겠다, 측정을 해보니까 연단기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동네 내과에 가서 혈당을 측정을 해보니까 공복 혈당은 안정적인데 3개월 동안의 혈당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가 5.9가 나온 거예요. 5.6부터는 당뇨 전 단계 내당능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속하는 거였었죠. 건강검진에서는 항상 90대 초반을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3개월 동안의 제 혈당의 추이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혈당 스파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제 평균 혈당이 굉장히 높게 올라간 거였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증상들이 한 달에 한 3~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혈당을 고혈당을 치고 쭉 내려가면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내려가면서 저혈당을 만들었던 것이죠. 저희 부모님 중에서도 당뇨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지만, 저와는 거리가 먼 당뇨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부모님을 닮았고 외적으로 닮았다면 내장기들도 닮아 있겠죠. 췌장의 크기가 작은 동양인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죠.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를 하게 되면 식사도 약간 덜하게 되고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탄수화물이 몸 안에서 세포 내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게 해주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에도 항상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고, 생각 안 하고 영양 성분표조차도 보지 않고 섭취하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고, 10대 때부터 20대, 30대 때 내가 어떠한 음식들을 무분별하게 먹었다면 대출을 한 거죠. 젊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어떠한 장기의 어떠한 기능들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고 그 젊었을 때 내가 했던 식습관의 부채는 그 이후에 내가 노후가 되면서 그 부채를 내가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된다. 건강에 절대로 자부하시면 안 되고, 겉보기에는 문제 없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모른다.